자,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합성함수를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대응이 되죠. 화살표 대응한다. 근데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돼야 돼요. 이게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었고, 그 존재하는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유일해야 되더라. 그래서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두 개를 꺼냈을 때 이 두 개가 만약에 같다라면, 이 두 개가 같다라면 누구도 함수값도 같아야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같다라면 함수가 fx1과 fx2가 같아야 되느라. 함수값이 유일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를 좌표 표면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좌표 표면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나타내죠. 정의역의 원소와 거기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함수값으로 점을 찍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점이 원소 기호예요. 순서상으로 나타내죠.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은 x는 누구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이다. 자, 그 다음으로 1대1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값도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똑같은 함수값에 이렇게 대응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면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두 개를 꺼냈을 때 두 개의 원소가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값도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값이 유일하다. 정의와 그 다음에 함수값이 두 개의 원소가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르다는 1대1 함수, 이 두 개의 조건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대1 함수에 이어서 1대1 대응은 첫 번째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1대1 함수가 돼야 되죠. 1대1 함수이면서 누구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큰 범위에서는 함수가 있고, 함수가 가장 크고, 거기 부분 집합 안에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의 부분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지난 시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항등함수는 대응되는 값이 자기 자신 나와야 돼요. x를 넣으면 x에 나오고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fx는 x일 때 우리는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항등함수라고 하죠.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상수함수는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는, 그래서 g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항상 일정한 c, 상수에 대응되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죠. 누구축의 함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축의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x는 a라고 하죠. 이게 오직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입니다. 근데 만나지 않거나 그러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 그러면 함수값이 유일하지 않다. 따라서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1대1 함수는 치역의 값 원소에 대해서 누구축의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긋죠. 그러면 y는 a가 되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를 만나야지,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지 1대1 뭐가 된다? 함수가 되더라. 오직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1대1 함수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까지 갖게 된다면 1대1 대응이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합성함수는 합친다. 그래서 함수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f라고 하는 함수와 g라고 하는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대응되는, 여기 지금 여러분 자 보시면 x에 대해서 y로 대응이 되죠. 그러면 f라고 하는 함수니까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fx라고 합니다. 그 y가 f의 누구이면서 f의 공역이면서 g의 정의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g의 정의역이죠.
이거를 g 함수로 보내기 때문에 fx를 또다시 g로 보내니까 g의 fx에 대응시키는 거죠. 그러면 g의 fx라고 하는 이 값은 누구의 원소입니까? 그렇죠. g의 공역인 z의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을 지어서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g로 가니까 x에서 누로 가는 g로 가는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얻을 수가 있죠. x를 정의역으로 보고 z를 공역으로 보는 새로운 함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하고 나타내는 기호로는 이렇게 g 합성 f로 나타냅니다. g 합성 f 동그라미로 나타내죠. 또는 동그라미라고 해서 g 도트 f라고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x의 정의역의 원소 x가 f 함수로 대응이 되니까 fx가 되고 이 fx는 f의 공역이 y의 원소이면서 g의 정의역의 원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또다시 누구를 통해서 g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보내니까 g라고 하는 g 함수로 보내니까 g의 fx로 대응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나타낸다? g 합성 f로 나타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g 합성 f는 f의 정의역을 정의역으로 두고 g 합성 f는 여기 g의 누구 공역을 공역으로 두는 거죠. 가운데 y가 건너뛰어 가게 된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g 합성 f에 의해서 x의 함수값의 기호를 여러분 나타내면 이 함수에 대한 정의역의 원소 x를 보내야 되죠. 그래서 g 합성 f의 정의역의 원소 x 이렇게 함수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g 합성 f라고 하는 함수를 합성함수죠. g 합성 f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역의 원소 x를 보내니까 누구에 대응됐습니까? g fx에 대응됐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라고 둘 수가 있고 g fx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결국 계산하는 방법이 g 합성 f는 g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순서예요. 이 정의역의 원소 x가 f 함수에 먼저 계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g 함수에 계산이 되어진다. 되겠습니까? 자, 1번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f의 정의역, f의 체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면 합성함수 g 합성 f가 정의가 돼요. 함수가 정의된다 말은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유일해야 됩니다. 존재한다 말은 바꿔 말하면 대응된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f의 체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지금 위에 예에서는 f의 공역과 g의 정의역이 같았죠. 같지 않아도 돼요. 다만 누구? f가 얘가 가는 이렇게 대응되는 누가 있습니까? 이러한 치역이 있겠죠. 치역. 이 치역이 누구의? g의 누구? 부분집합.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만 되면 됩니다. 같지 않아도 g 함수 g 합성 f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다음 예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를 통해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 합성 f의 x는 g fx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 말은 gx에다가 x 대신 지금 누구 모양입니까? 그죠? 여기 x 대신 fx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x 대신 여러분이 fx를 대입을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f 합성 gx는 fgx에다가 x 대신 누구? gx를 넣으면 되죠. 이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세 개의 집합 f의 누구와 f의 공역과 g의 누구? 정역이 같습니다. 그때 주어진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주어진 1번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얘는 g 가로 열고 f1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1을 보내니까 여기서 1을 이렇게 보내니까 얼마? b가 되죠. 그래서 f1은 b입니다. 그래서 g b가 되고 또
G 함수에 의해서 B를 보내니까 얼마입니까? 6이죠. 그래서 이 값은 6이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G 합성 F의 1은 G 가로 열고 F2로 볼 수가 있고, F2는 위에 대응표에서 G 얼마 A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를 또 보내니까 얼마 4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G의 가로 열고 F3이죠. 3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얼마? B. 그래서 G, B가 되고, 이거는 얼마? 6입니다. 근데 합성함수 G 합성 F가 정의가 되려면 F의 무슨 역이? F의 치역이 A와 B가 G의 무슨 역? 여러분, 공역, 그 G의 정역의 부분집합이 되면 정의가 된다고 했죠. 그 뜻이에요.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자, F의 치역은 누구죠? F의 치역이 선택받은 애들, 함수값들의 집합 A와 B입니다. 얘는 G의 누구죠?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죠. 굳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임으로 누가 정의가 된다? G 합성 F가 정의가 돼요. 함수가 정의된단 말은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게 어떻게? 유일하다 이런 거죠. 이게 D가 되더라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치역이 아니기 때문에. F의 치역이 아니기 때문에 합성함수는 정의가 됩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를 배웠고 그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합성함수를 구해 볼게요, 여러분. G 합성 F를 구하여라. 그러면 선생님이 정의역의 모수 X를 보내서 G 합성 F에 X를 보내면 그러면 G fx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G에 G 함수 X 대신 누구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fx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여기 X 대신 이렇게 fx를 넣었어요. 그러면 또 fx가 x-1이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2에 가로하고 x-1을 대입을 했습니다. 거기 플러스 3,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F합성 G를 구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는 순서는 이렇게 방향으로 간다고 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F의 누구? GX. 그럼 fx 자리에 x 대신 gx죠. 그래서 x에다가 gx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gx-1. 그 다음에 또 가로하고 gx 대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넣었습니다.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2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푼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냐? 왜 이 문제를 풀었을까? 두 개의 자리가 바뀌었죠. G 합성 F와 F 합성 G. 이 두 개가 같지 않더라. 지금 이 두 개의 결과가 다르죠. 자리, 합성이라고 하는 이 돛들은 여러분 연산이에요. 연산에 대해서 우리는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연산이 하나이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분배 법칙을 이야기를 하려면 연산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성이라고 하는 이 연산에 대해서 자리를 바꿨어요. 자리를 바꿨다, 교환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의 예를 보니까 지금 성립하지 않죠.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반대되는 반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성이라고 하는 이 연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자리가 바뀐 게 같지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함수에 따라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모든 함수에 대해서 G 합성 F와 F 합성 G가 같아야 돼요.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하지만 이렇게 위에 보기처럼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혹가다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시험을 내고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채점을 하다 보면 이렇게 G 합성 F를 그냥 곱하기로 보는 거예요. GX 곱하기 FX. 그렇지 않아요. X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을 요렇게 X가 F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FX를 또 G 함수로 보내는 거죠. 계산 순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F 합성 F는 F 두 개를 곱해서 FX의 제곱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X를 F로 보내고 그 또다시 또 F로 또 보내는 거예요. 두 번 보내는 거죠.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또는 이거를 fx가 두 개다 이렇게 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누구를 먼저 계산을 하느냐? 앞에 거 두 개 합성을 계산하느냐? 뒤에 거 두 개를 계산하느냐? 누구를 먼저 묶어내느냐? 결합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보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언급하는 보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F 합성 G가 어떤 함수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치환을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fx를 F 합성 gx로 이렇게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f에 누가 됩니까? gx가 되죠. 자, fx 자리에 x 대신 누구 집어넣으면 됩니까? gx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로하고 gx를 뭐 하면 된다? 제곱하면 되죠. x 제곱이니까 gx를 뭐 하면 된다? 제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gx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죠. 우선 정리를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로의 f 합성 g의 합성 h 의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정의역의 원소 x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주면 f 합성 g 대신 선생님이 어떻게 k 합성 h x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x를 집어넣으면 k에 h x이고 여기 kx x 대신 누구? hx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2hx의 플러스 5의 제곱 되겠습니다. 그러면 hx는 누구냐? x 플러스 2니까 이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겠습니다. 다시 넣으면 2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서 플러스 5의 제곱. 그럼 전개를 하면 2x에 2 곱하기 4에서 5를 하니까 9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지금 결합법칙에 의해서 3개의 합성함수를 선생님이 구해봤죠. 자, 2번에 보겠습니다. 2번은 뒤에 게 순서인데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는 이런 방향으로 계산이 되어지죠.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하면 되는 보기입니다. F 합성 G 합성 H 순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치환을 안 하겠습니다. G 합성 H를 치환을 하지 않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F에 G 합성 H에다가 X를 이렇게 넣은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F에 이 부분은 또 H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보내야 되죠. 그래서 G의 H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G 함수에 X 대신 누구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HX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F의 G 함수가 누굽니까? 여기 2x 플러스 5죠? 여기다가 2hx 플러스 5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미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hx를 x 플러스 2를 그대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f의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5 그러면 f에 2x 플러스 9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여기 x 제곱이죠. 근데 그 자리에 2x 플러스 9니까 x 대신 누구 집어넣으면 된다? 2x 플러스 9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x 플러스 9의 제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개 여러분 뭐합니까? 같죠? 그러면 주어진 이 함수 두 개가 여러분 뭐합니까? 그렇죠? 같다. 보기를 하나를 보고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f, g, h 함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증명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증명을 해보면 합성이라고 하는 이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위에 하나의 예만 보여줬지만 되겠습니까?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성립하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계산하느냐, 앞에 거 두 개 또는 뒤에 거 두 개를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로 없이 F 합성 G 합성 H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합성함수가 되려면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퐁당퐁당 넘어가는 거죠. 그때 F의 그 공역과 G의 정역이 같으면 당연히 합성함수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같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라고 하더라도 F의 지역이 G의 정역의 부분집합이 되면 G의 합성 F는 정의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산하는 순서가 선생님이 어떻게 가야 된다? 계산하는 순서가 요렇게 방향 가는 거예요. F가 먼저 있다고 F부터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정역의 원소를 여기서 보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그리고 교환법칙, 자리를 바꾸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를 먼저 결합을 묶어내느냐, 누구를 먼저 결합해서 묶어내서 계산을 하느냐, 앞에 거 두 개 있냐, 뒤에 거 두 개 있냐,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합성이라고 하는 연산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는 분배법칙은 언급할 수가 없어요. 연산 하나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연산이 두 개입니다. 자,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함수에 역으로 보내는, 반대로 보내는 x에서 y로 대응시킨 것을 이제 y에서 x로 대응시키는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